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신혜 씨 오셨습니다. 쌤 너무 오랜만입니다. 한국의정신문 논설위원이신데 요즘은 또 출판사 업무도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자, 이번 이제 총선이 이제 진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정치권에 또 뭐 좀 그래도 좀 멀리 많이 국민회로 그러니까 많이 관찰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10개월 남은 게 이 타임 스케줄이 이제 금방 훅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10개월. 이번 진짜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에는 정치권 안에서 봤다면 이젠 정말 그냥 국민으로 돌아와서 국민 눈으로 보고 있는 느낌에서 총선 더더욱 승리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우리 지지자들 안에 있을 때는 될 것 같거든요, 다. 그런 줄 알아, 다. 네. 근데 외곽에서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라는 시선을 이제 갖게 됐고요. 그런 얘기들이 우리 우파 구독자들한테는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이지만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는 일단 승리할 수 있다고 승리한다.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선결 과제들이 있는데요. 지난 총선을 복귀해야 된다입니다. 뭐냐면 이번 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파나 중도까지도 결국은 사실 정치의 무관심층이 상당히 늘어난 시기인데요. 그렇다고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잘한다고 여기지도 않는, 그러니까 광렬 지지자는 이제 광신도, 민주당 광신도는 정말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네. 이번에도 민주당 엊그저께 집회했는데 얼마 안 되더라고. 이젠 사는데 도움도 안 되고 이재명 쪽도 이게 소문이긴 하지만 돈이 말랐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되게 빠릅니다. 예전에 이재명의 그 권력과 그게 무한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악다구니로 그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이재명계는 미친 듯이 공천을 이재명계로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감옥을 가더라도 그럼 그쪽은 이재명계가 줄을 잃을 거고 완전 그렇죠. 마지막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함께한다인 사람들이 전면에 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문재인 계였지만 이재명으로 세컨더리로 충성하는 이제 우리 갈 길은 이렇게 해서 그들까지 딸려서 그들은 선거를 치를 거기 때문에 왜 도대체 이재명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감옥을 안 가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그러거든요. 빨리 가면 저쪽은 이낙연이 나오면서 빨리 정리를 합니다. 등등등.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이제 관심 없어 했던 사람들을 관심 갖게 하면서 일사천리로 회복하는 건 사실 우파보다 저 좌파가 더 빠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총선이 상당히 사실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래도 이재명의 이제 그 한 줌이 이 선거를 저는 끌고 간다고 보고요. 그때가 있겠죠. 이제 우리의 가물은 너무 늦지만 총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한 제가 볼 땐 6개월 전후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는 복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시기라면 지금 민주당의 이런 스탠스가 아마 국민의힘이 엄청 잘하진 않으나 그래도 민주당 싫어.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뽑을래. 쪽에 지금 좀 스탠스가 국민들은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는 드는 생각은 결국은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은 정치인 이름을 몰라요. 자기 구청장도 모르고요. 자기 시장, 오세훈 시장 정도는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이름을 아는 거지. 첫 번째 자기네 시장, 도지사 그 누구였더라 그거 있잖아 하고 저도 청년들 많이 만나보면 그냥 기호 보고 뽑아. 그리고 그냥 얼굴은 기억하는데 그렇게까지 한마디로 감동을 주거나 내 삶의 정치라는 게 그렇게 확 들어와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이 사실 또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은 사람에 대한 것은 엄청난 고부가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에 사실은 총선 상품으로 한동훈 메인 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원희룡 지사는 이 젊은 세대는 모르는데 젊은 세대가 의외로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20대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그 원희룡 지사 그 이재명 때 그 1타 강사 아니에요. 그때 훅 튀어나와서 갑툭튀해서 한 거 아니에요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그 전에 아주 예전 시대에 사실은 이준석보다 더 젊은 소장파로 떴었고 수많은 여기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가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팩트는 정확히 모르나 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근데 그 운동권들한테 유배당한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이제 우파로 갔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이지매를 당한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셨고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엄청난 인지도였으나 엄청난 인지도가 지금 젊은 세대 표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지만 이 두 분으로 하면 두 분이 두 상품이 전면에 걸린다면 저는 총선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난번 사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황교안 전 총리님도 사실 아주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너무 이제 총선을 저희 이봉규 TV에서도 방송하고 당일 총선 방송 개표 방송도 했었지만 종로로 나가셔서 이낙연에게 진 게 사실 이제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거기 묶였는데 네. 또 거기다가 졌어. 네. 되는 데를 보내야 됩니다. 이제 뭐냐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곳에 그 중요한 특히나 장관급이고 이 윤석열 정부를 지탱하는 큰 기둥인 분들이 이번에 총선에 나올 때는요. 되는 곳에 보내서 전국 선거를 지휘하게 시켜야 돼요. 비례대표로 해도 좋죠. 비례도- 비례대표 예. 끝순위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23번 예, 뭐 근데 이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비례대표로 되고 나면요. 이제 그 지역구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냐면 시즌이에요. 이 시즌에 그러니까 지역구 예를 들면 지금 왜 강남 송파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강남 송파는 송파병 저는 송파병 지역구 나와봤지만 송파병은 전라도 사람 정말 많습니다. 호남 향후회가 그냥 진을 치고 있어서 거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제 지금 송파 갑이 김웅 이제 그 이준석을 그렇게 실드치고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흔들고 그 박지원의 누굽니까 조성은을 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김웅은 이제 날려야 됩니다. 근데 송파가 여러 가지 당연히 되는 쪽이지만 그쪽을 하면서 송파 주민들은 이 에너지를 몰아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켜야 돼. 강남 3구가 반드시 이 정부 지켜야 돼라고 하는 강렬한 이 지지자와 팬층이 있는 곳이어야 왜냐면 아무리 인지도가 있고 뭐 한다고 전국선거 다니면요. 적당한 팬심을 갖고서 우리 지지자가 아닌 곳에서는요. 그냥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는 뭐 사지로 보내서 더 성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예전에 노무현이 떨어지면서 저쪽에서 그렇게 입지를 올린 것 같은 선거가 저는 이번에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한 명의 그 지키고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중요하고 그게 안 됐을 때 국회는 이제 다음 이번 총선 결과로는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어려운 게임은요. 그때는 이제 시민들의 이런 열망과 혁명과 집회로도 어려워요. 아니 근데 이제 약간 좀 의문이 드는 네. 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이나 원희룡 장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되는 지역구에 투입이 되면 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진 지역구는 그럼 포기하는 거냐면? 아니죠. 그럼 또 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전국 선거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할 일이 그러니까 인지도 있는 사람이 연설을 전국을 돌잖아요. 네. 그럼 바람처럼 사람들이 확확 자석이 그러니까 아니요.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지역구 네. 나가지 않고 비례로 나가서 휩쓰는 게 어떠냐 이거지. 그럴 수도 있는데요. 비례라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비례대표에 나와서 재선하는 의원, 왜냐면 이제 우리는 그 정치인이 한 번 되는 분들은 진짜 어떻게, 이제 재선 3선 의원들이 다 시판을 짜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난번 총선에 김영호 공천, 김세연 저 부산 의원이 했던 그런 공천은 말아먹었잖아. 말아먹은 공천을 했고 허은하 같은 사람 들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게임업체에 자기 보좌관 보내고 이미 그들끼리 카르텔이 다 돼서 넘어온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공천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함께 지켜나가고 반드시 그 한 카드가 왜냐면요. 요번에 비례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례라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비례는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은요, 그냥 미안하지만 같은 그 253명의 국회의원과 그 57명의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비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지만 이제 한동훈 정도면은 그런 인지도면은 비례로 들어가서 다음 대권을 보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DJ가 그랬듯이 네. 비례로 당 살려놓고 오히려 그 공로로 대권을 네. 가면 되니까 그 네.
뭐 그냥 예. 완호 비례로 칠 수가 없죠. 완호 그럴 비례가 수도 아니지. 예,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지역구로 나가셨으면 좋겠다. 되는 지역구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좀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고 그 한동훈 장관 한 명이 초선 지역구로 나왔을 때 파워가 다 이 정권을 되는 끝까지 지역구 나가서 전국을 돌아라 이거예요. 저는 되는 지역구는 좀 안심해도 되니까. 예, 아니 거기서도 하고 거기서도 기본을 하고 왜냐면요 정치인이 비례로 나와서 그냥 전국만 돌면요 지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지도만 있고 자기 지역에서 계속 그 교회로 쳐면요 권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권사님들이 다 목사님 해외 설교 다녀오세요. 저희가 다 다지고 있겠습니다. 할 때 이 힘이 파워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저는 이제 지역구로 나오시되 진짜 강남 3구 특히 이제 송파는 X를 놓으시는 거 보니까 야, 강남 나가면 또 쉬운 길 택했다고 말이 많을 텐데. 아니 그거는 우리가 막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 황교안 총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쉬운 데 가냐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막 몰아붙여서 그냥 갑자기 종로로 확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한 카드를 잃은 거거든요. 그때 황교안 대표 들어갔으면 지금 부정선거든 뭐든 다른 게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때 황교안 대표가 지역구에 매였기 때문에 종로에 종로도 이기지 못하고 전국 졌다. 만약에 지역구에 매이지 않고 비례대표로 해가지고선 했으면은 전국을 다녔으면 또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것도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사실 다 필요한 얘기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이제 이번 승리는 정말 왜 그거를 그 선택 두 개를 놓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우리가 고민한다 될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 국민적 여론이나 또 당심이나 이런 우파의 여론이 지도부나 많이 보고 있어요. 저희 왜냐면 이봉규 TV도 여기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냐가 갖고 지도부를 흔듭니다. 사실은 뭐 이준석 문제도 그랬고 당내에서도 당연히 여론 왜냐면 여기서 우글우글했던 마음이 당 홈페이지에도 가고요. 당 지역구 당협위원장 나오면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부터 뭐 이게 이제 확 불길이 나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한동훈 장관이 이런 분들이 또 많아요. 지금 법무장관으로 잘하고 있는데 왜 총선에 투입을 시켜서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할 일이 많다. 대선에 나가지. 그 얘기도 있습니다. 법무장관으로 이재명, 문재인 다 사법 처리하고 그다음에 대선에 나가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스케줄상으로는 원래 뭐 마지막에 등판해도 되니까 내년 초에 등판해도 돼요. 사실. 맞습니다. 선거가 4월이니까 내년 1월 2월에 등판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진짜 이 사법 처리해야 될 거 싹 진짜 수사 상황 정리하고 그냥 내년 1월이나 2월 깜짝 빡 정계 진출 선언하고 이런 것도 지금, 괜찮은데 마약 문제부터 북한에서 그럼 마약 공급했던 것도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지금 청소년 제 강남 쪽에 살고 있는데 대치동에 청소년들 마약까지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분노하고 지금 무서워서 애들 매일 전화 통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청정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의 돈벌이, 그들의 비트코인, 그들의 마약. 어마무시하구나. 진짜 그냥 뭐 룰이라는 것 자체가 없구나. 그런 자들이 했던 것들을 한동훈 장관이 해결을 하시겠죠. 그때가 이제 1월일 수도 있고 12월일 수도 있고 11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그 해결들이 될 시점에 국민적 여망이 확 올라오고. 그럼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아니면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재판 싸움이지 수사는 그 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서 이제 검찰 내 어떤 인사권 이런 거 가지고 수사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법원으로 넘어간 거야.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9월 달에 바뀌니까 새로운 법무장관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다음에 이제 재판 싸움이니까 거기 그 전에 미리 한동훈 장관이 공판 검사들 이렇게 다 정하면 되니까 금년까지는 해결하고 내년에 총선 투입 이것도 괜찮긴 괜찮아요. 그리고 그 방법이 이제 김신혜 씨가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비례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특히 그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 정도 정말 이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특히 저쪽을 아는 저쪽에서 이미 한번 괴롭힘을 당한 유시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별짓을 다 하고 원희룡 장관한테도 별짓을 다 하면서도 지금 이거를 버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맷집이 세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이제 그래 뭐 각자의 과거 이제 그건 다 손 턴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저는 이제 강렬한 국민적 팬클럽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왜냐면 결국은 그들에게 에너지를 몰아주면 아주 큰 자석이 돼서요. 아우, 그래, 힘내. 이번에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국민의힘에서 뭐, 한 명 뭐, 발언 나오고 지도부에서 무슨 최고위원 발언, 지금 그 게임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예. 한동훈 정도 나와줘야 돼요. 예. 왜냐면 너무 인물이 없고요. 사실 미안하지만. 그리고 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나훈아 남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적당히 노래 잘한다고 한다고 됩니까? 우리 박사님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매력 있어요. 그냥 그 에너지 뿜뿜은 갖고 있는 그분의 평생 젊은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일 때 되는 건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제 사실 정치적 상품성은 강남 사실 태영호 지역구의 원래 현대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저희 그 서초의 달밤 했던 우리 언니 있잖아요. 네. 우리 아나운서 언니. 우리 황유선 언니. 네. 황유선 언니 남편하고 친구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유명했대요. 워낙 똑똑하고 뭐라 그래,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면, 황희선 그때 아나운서 언니랑 우리 방송할 때 대선 한두 달 전인데, 나 몰라, 한동훈 나오면 무조건 찍을 거야. 너무 괜찮아. 진짜 짱이야. 전 이미 이번 윤석열 대선 때부터, 같이 이제 부부 동반 모임을 하는데 너무 진짜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말이 되는데 이미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저도 그 말을 들은 게 왜냐면 제일 무서운 거는 이봉경 선 사모님이 우리 남편 진짜 짱이에요. 그 찐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진짜 만났던 사람들, 특히 모든 식사 자리 진짜 여러 가지로 준비가 다 된 사람이다. 그리고 너무 뛰어나다. 그리고 그 안에도 정말 너무 괜찮대요. 여러모로. 한동훈 부인도. 네, 김현장 변호사님인데. 한동훈 부인. 예, 워낙 뭐 이렇게 예쁘시고 또 지혜롭고 똑똑하신 건 다 알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흠 잡을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한동훈 장관을 왜 이렇게 지금 60, 70, 80대까지 너무 열광하고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그렇게 효자래요. 한동훈 장관. 네. 그래서 그냥 그 아버지 친구들이 왜냐면 효자라는 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죠. 효자가 아니고 그 돈이 걔야? 걔면 내가 인생 걸고 찍어준다. 우리 집 8표 내가 책임진다. 12표 내가 찍어준다. 그게 그 삶을 살아온 분이고 젊을 때 한동훈 장관이 또 젊은 표들한테는 어떤 소구력이 있냐면요. 제가 기타를 잘 모르지만 밴드였어요. 한동훈 장관. 네. 밴드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낭만 정치. 네, 완전 낭만가입니다. 그래서 일렉 기타였던, 제가 기타 종류를 잘 모르니까 일렉 기타로 알고 있는데, 아주 밴드 하는 사람들은 아는 기타 브랜드, 거기에 막 머리도 길었었어요. 학생 시절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사실 사랑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노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번에 미국 가서도. 멋이지. 예, 멋있잖아요. 멋을 아시잖아요. 그건 인간을 알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몸이 건조합니다. 지금 특히 법률가, 저도 이제 법학을 가보니까 몸이 건조의 세계예요. 도대체 웃지도 잘 않고 치킨 한 2마리 먹어야 그때 잠깐 요 정도 웃어요. 변호사님들 그래서 아니 평소에 잘 안 웃어요. 우리는 웃음을 잘 잃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많은 세계인데 법률가 내에서 이런 기본적인 낭만과 그리고 엄청 똑똑함, 그 공부와 이 인간의 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보면 일렉 기타를 칠 정도니까 지금 정치라는 건요. 사실 나를 한번 악수한 사람이 나를 한동안 너무 좋아.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국민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셔서 그 여망이 올라오는 거고 저는 그 요소를 이미 다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나오나 남진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지금 그리고 원희룡 장관님도 제가 한번 그때 대선 때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후보이실 때 BTS 춤하고 BTS 노래를 부르셔야 그거 다이너마이트를 아니 그냥 그거 부를 타이밍도 아니었어요.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다 부르세요. 춤도 똑같이 뭐예요? 근데 60이신데 이거를 어떻게
롤 게임이라고 또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임 있거든요. 그거 진짜 롤 그 티어가 있나 봐요. 그 젊은 애들은 절대 그 어른들 꼰대랑은 소통이 안 되는 그 지점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지금 전세 사기도 어쨌든 계속 해결해 나가고 계시고 우파에서도 응원 받을 수 있는 두 상품이 정치 이 후보가 될 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어른 세대의 강렬한 지지와 애국적 지지와 젊은 세대들에게 그 꼰대가 아닌 일렉 기타 한동훈과 그 사진 나중에 좀 찾아서 드릴게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와 롤을 하는 거의 유일한 우파에 놀림받지 않는 원희룡 장관도 매력이 있구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팬클럽 저는 그 투탑의 팬클럽을 자처하고 싶고요. 이제 왜냐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구나. 저도 뭐 방송도 많이 해봤고 오래 했지만 다행인 건 가끔 하늘 보면 너무 행복한 건 정권이 바뀌었구나요. 지금도 제가 우리가 여러분 가진 것에 이게 저 이제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 내가 그냥 이렇게 숨을 쉬고 지금 잡혀가지 않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없고 할박하는 사람이 없고 저는 문재인 정권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또 따로 드리겠지만 바뀌었네. 이거라도 감사하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감사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욕심과 열망은 저는 그 하나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다 해야지 하면 욕심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들었던 게 아주 얇은 이렇게 마이크가 딱 요 크기입니다. 요거보다 좀 작은데 마이크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켜보니까 후레쉬예요. 근데 요 정도 밝기에서 아무 빛이 안 나요. 그런데 아주 어두운데 딱 비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의 사명은 너무 어두운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저거는 좀 용기 내서 말해야 되는 거에는 빛을 아주 작은 후레쉬 빛으로 비추고 그것들이 이제 쌓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큰 빛과 작은 빛들이 모여서 저는 정권 교체가 그렇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작은 마이크, 저의 마이크는 너무나 작아서 사실은 들리지도 않는데 감사한 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준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들을 말이 하나라도 있나? 라고 하고 가끔 별것도 아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신 것들이 저 나름의 아주 작은 역할을 했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는 정광택 회장님이라고 예전에 엄청 이제 엔터테인먼트, 태원 엔터테인먼트라고 태극기를 휘날리면가요. 그 영화사 하셨던 대표님이 계세요. 우리 우파 어른이신데 그 회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봉규 TV 팬이신데 김신혜는 어디서 그렇게 깡패 같은 깡이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이제 그러게요. 제가 깡이 있대요. 여자치고. 예. 그래서 나를 깡을 쓰는구나. 왜냐면 깡이란 게요. 저는 평소에는 되게 조용한 애고 그냥 얌전히 있는데 위기가 오면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우리 애들이 위험하겠다. 내가 있는 이 진영을 죽겠다 할 때는 저는 그때는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이상한 용기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에 그 용기가 써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가지고 이제 지금은 어쨌든 저는 이긴다 총선은 이기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한동훈, 원희룡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진짜 이 사람들이 있었어 한 사람들을 이제는 비춰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왜냐면 이게 계속 까는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동안 우리가 셌거든요. 왜냐면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사실 지금 정권 바뀐 거 빼고는 해결된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진지가 저쪽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체감도 안 돼요. 가끔은 정권 바뀐 거 맞아? 왜 이렇게 내 사업 어려워?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하나를 갖고도 얼마나 흔들어서 이번에 그 교체도 이렇게 어렵고 그만큼 우리가 반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요. 우리가 이번 정권 교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만들어낸 거구나. 그래서 체감이 너무너무 늦고 짜증나고 하지만 분명히 이번 총선 승리가 아주 큰 승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5%진 10%만 우리가 이겨도
이제 그 이후 게임은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힘을 같이 모아서 네. 긍정적 에너지를 그 두 분에게 몰아주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스타들 또 정말 이 사람만은 진짜 내가 전에는 그냥 이렇게 표 하나 찍는 걸로 도왔다면 이제는 커피라도 10잔 타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 사람 좀 같이 우리 찍읍시다라고 하든 어떤 에너지들을 곳곳에서 모아진다면 총선이 저는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네. 네. 희망의 메시지를 네. 받네요. 네, 김신혜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